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커다란 절이 있었다. 하루는 어느 상자가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오며 숨찬 소리로 스님을 급히 불렀다. 스님이 매우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상자가 하는 말이 같이 가요. 절 문 밖 큰 대추나무에다 집을 짓는데 웬 옥비녀를 갖다 끼워요. 하였다. 스님이 이상히 여겨 나가보니 상자는 올라가서 옷비녀를 꺼내라고 꾀이고 있었다. 그래 스님은 까치집을 한참 쳐다본 후에 신과 버선을 벗어놓고 손에 침을 탁탁 바르더니 대추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가지 저 가지 밟고 다니며 까치집까지 올라가는 걸 보던 상자는 소리를 쳤다. 저거 보세요.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꺼내 생으로 뜯어 잡수고 계시네요. 하며 저리를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다. 절 안의 종들이 일제히 쳐다보니 대추나무 위에 있던 스님이 당황하여 급히 내려오다 가시에 온몸이 찍혀 피투성이가 되었다. 다른 종들에게 변명을 한 후 큰 스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분함을 못 참아 상자를 끌고 들어가 실컷 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상자는 원래 장난을 잘했으므로 또 골려줄 방법을 생각했다. 이번엔 자기가 장난을 한 후에도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신중히 계획을 짰다. 때는 가을이었다. 어느 날 상자가 절 아래에 있는 동네에 돌아와 스님 곁에 앉아 은근히 말을 꺼냈다. 저 아래 주막집에 사는 젊은 가부가 있지요. 그래. 지금 소생이 오려니까 가부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절 근처에 그 많은 감나무에 열린 감은 스님 혼자만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길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이 잡수시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요 하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부 말이 그럼 선님께 여쭙고 곧 조금만 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그리하여 상조는 때는 가을이었다. 어느 날 상자가 절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돌아와 스님 곁에 앉으며 은근히 말을 꺼냈다. 저 아랫마을 주막집에 사는 젊은 가부가 있지요. 그래. 지금 소생이 오려니까 가부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절 근처에 그 많은 감나무에 열린 감은 스님 혼자만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기를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요 하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부 말이 그러면 스님께 여쭙고 좀 얻어달라고 합디다.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그리하여 상자는 만족한 듯 제일 좋은 감을 따서 내려갔다. 그 가부는 천한미인이라 은근히 탐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 스님도 그 가부에게 은근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 여자는 겉은 꽃 같았으나 속은 어른과 같아 천하 미인이었다. 감히 말을 해본 사람도 말소리를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감을 먹어보자는 것은 나와 통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감은 나에게 고마운 과일이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음의 죄이었다. 얼마 후에 상자가 웃으며 돌아왔다. 스님, 감을 갖다 주었더니 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부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불당의 옥병은 손님 혼자 다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두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스님께 여쭙고 그걸 좀 갖다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상자는 스님의 허락에 떨어지기 전에 바쁘게 불당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불상 앞에 고이 놓인 옥병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스님은 또 가부 생각을 하며 상자가 오기를 고대했다. 그러던 중 저편에서 상자가 오다가 스님! 하고 부르고는 절 뒤로 뛰어들어갔다. 스님은 초조한 끝에 쫓아가니 상자는 뒷간으로 들어갔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걸음을 멈추고 상자가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상자가 나오며 아이고 똥 쌀 뻔했네 하곤 어려운 일이라 한 듯 외쳤다. 스님은 자기가 뛴 일이 분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자는 기색을 살피며 왜 여길 오셨냐고 했다. 내가 뛰어오길래 용문도 모르고 왔지. 소생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려다 기가 급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이나 하고 오지. 대관절 가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가부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제가 갔다 오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어서 해봐라. 하고 손님은 재촉했다. 병을 갖다 놓고 얘기하려는데 가부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작대기를 때리고 무슨 중놈이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까지 왔느냐 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들은 게 없겠구나 하고 재차 물었다. 얻어맞고 뒷곁으로 뛰어오는데 가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스님은 후일을 다시 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상자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들어가 돈을 주며 달래며 호감을 사르나 애를 썼다. 이윽고 그날 돈을 많이 타가지고 마을을 내려가 놀다 돌아와서 스님을 가만히 불렀다. 스님, 아부가 말하기를 스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면서 한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너무 기뻐서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에 스님더러 자리를 정하라고 하던데요. 그리하여 절 뒷방에 장소를 정하고 상자는 마을로 내려갔다. 가부에게 가서 소인이 본래 가슴앓이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보이니 아랫내 신짝을 따뜻하게 해서 대면 낫는다기에 헌신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전했다. 가부는 내버린 신짝은 없고 헌신 하나를 줄 테이니 어서 병을 나으라고 했다. 신을 들고 신님 방으로 기어들어와 방 안에 가부가 온다. 미인 가부가 온다. 저 과일은 내가 권하면 그녀가 나에게 권하고 후에는 인사를 하고 내 요구도 들어주겠지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상자가 문을 벌컥 열고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했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상자는 가부가 오다가 스님이 중얼거린 걸 듣고 여러 사람이 논다고 대단히 놓아여 돌아가는 걸 붙잡지 못하고 신짝만 주워가지고 왔어요. 하고 신짝을 보였다. 잘된 일에 틀린 것은 모두 스님 탓입니다. 하며 스님을 옥말하였다. 이를 듣고 있던 스님은 큰 순수를 한 듯이 옳다. 요놈 주둥이가 죄다. 몽둥이가 때려라. 하고 상자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을 본 상자는 올소이다. 하며 옆에 있는 목침으로 갈리니 상아 이빨이 몽땅 빠졌다. 상자는 여지껏 잘 속았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일 궁리를 했다. 어느 날 스님에게로 가서 아랫마을 가부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요. 하며 저번에 왔다가 스님 혼자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간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해달라고 하대요. 어떻게 만나자고 하든 하며 스님은 바짝 다가앉았다. 상자는 기뻐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조용한 대로 예쁜 처소로 정했으니 이 약을 잡수고 오시래요. 이 약은 원기완성한 약이래요. 하면서 말을 하였다. 스님은 1초가 새롭게 고대하다가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꿈틀거리더니 설사가 날 듯하였다. 참다 못해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로 병구를 고이고 있는데 과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사람이 있는데 괴이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 하며 스님을 두 손으로
떠밀었다. 자빠진 스님은 똥을 바락 싸고 고개를 못 든 채 기어 나왔다. 이 설사는 상자의 흉죄로 약이 아니라 날 콩가루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물과 함께 마시면 당장 설사가 나는 것이었다. 한편 스님은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놈의 배, 이놈의 배 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때렸다. 이를 본 중들은 견딜 수가 없는 냄새로 나도 유구무원이었다. 이 스님처럼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을 억지로 채우다가 가는 곳마다 봉분을 당하는 것을 물 건너는 중이라고 별명하였다.